머릿속에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집중하라. 1999년 스티븐 데닝은 학교 도로 및 하수 처리 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도상국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의 자본을 빌려주는 국제기관 세계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두 멘토 중에 한 명이 은퇴하더니 곧 남은 스승마저도 떠나버렸다. 정보 분야를 검토하는 지시를 받았다. 그의 업무는 조직면에서 불리했을 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하고 답답하기까지만 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후에 데닝은 방금 잠비아에서 들어온 동료와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 동료는 보건 분야, 특히 모자 건강 문제를 개설하는 프로젝트에 일하고 있었다. 잠비아 있는 동안에 그는 카마나 잠비아 수도에서 마을에서 일하는 의료 보조원을 만났다. 의료 보조원은 그 마을에 발생한 말라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최후의 방법으로 인터넷에 접속한 그의 필요한 정보를 애틀란타에 있는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웹사이트에서 발견했다. 당시에도 데닝은 이 소설에 대해서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동료가 겪은 흥미로운 일화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잠비아 스토리가 정보 경영의 위대한 완벽한 모범 예심을 깨달았다. 데닝은 세계은행에 하루빨리 지식 경영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 스토리를 예로 들었다. 몇 주의 상급관리가 회의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겨우 10분에서 12분. 먼저 데닝은 문제점을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정보 지식을 수집하고 기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보 시스템 역시 형편없다는 이야기였다. 잠비아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데닝은 프레젠트이 끝나자 두 명의 경영진이 데닝에게 달려오더니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 시작했다. 데닝은 생각했다. 정말 묘한 대화군.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내게 시간을 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게 아이디어를 실행시키라니. 그래서 그 설명을 한 이후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잠비아의 재구축에 이어져서 21세기의 지식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역할을 설명하는 몇 년 후 세계은행을 떠난 데닝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다른 이들에게 퍼뜨리는 데 헌신했다. 스프링보드 스토리의 장점은 회의지를 몰아내고 사람들의 동의를 이끈다는 것이다. 데닝은 스토리를 들려준다는 메시지는 처음에 자신의 직감과 어긋났다고 말한다. 그는 언제나 단도직입적인 가치를 신뢰했고 스토리란 너무 모호하고 주변적이며 일화적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생각했다. 어째서 메시지를 정직하게 전달하면 안 되는 거지? 직접적인 개념을 설명하면 훨씬 간단한 것을 어째서 듣는 사람들이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도록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청중들한테 정면으로 부딪히면 되잖아? 문제는 청중들에게 정면으로 돌진한다면 그들은 거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점이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일 당신이 논의를 벌인다면 당신은 청중들에게 당신의 논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고 반론을 제기하라는 부추기는 셈이다. 그러나 데닝의 말에 의하면 스토리를 활용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메시지를 인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참여해달라고 설득할 수가 있다. 데닝은 머릿속에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붙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목소리는 주로 화자에 반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의사소통의 전통적인 관점은 머릿속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고 재빨리 막아서 어떻게든 메시지가 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다르다. 그는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라. 대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에게 할 일은 줘야 한다.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 작은 목소리부터 두 번째 스토리를 이끌어내라. 스프링보드 스토리를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한편 행동을 북돋는다. 스토리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해결책에 집중하게 만든다. 목표와 장벽이 확실한 스토리를 들려주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문제 해결 모드로 들어갈 것이다. 물론 문제 해결 범위는 스토리마다 다양하다. 우리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서 빙산감지 시스템의 개선책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인공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두 손을 흔들며 응원한다.
뒤를 봐. 빨리 가라고 해. 문 열지 마. 그러나 스프링보드 스토리의 역할은 단순히 주인공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이다. 스프링보드 스토리는 우리 자신이 스토리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대일한 그 역할을 실천한다. 청정각자가 그 스토리를 조금씩 다른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도약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대인의 잠비와 스토리를 들은 후에 회의에 참석한 한 중력이 세계은행 총재에게 지식 경영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조직의 미래라고. 삶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포착하라. 삶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포착하라. 삶이 이 장의 첫머리에서 인정한 간호사 스토리는 게일 클라인이 수집한 이야기 중 하나다. 여기 클라인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유용한 스토리가 있다. 클라인 회사는 한 직원에게 컨퍼런스 5개의 코스를 모두 모니터하라고 지시했다. 여권을 받아본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 자료가 무미건조하고 전문 용어로 가득 찬 다른 평범한 회의록보다도 훨씬 유용하고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요약본을 받아본 참석자들은 머리 끝까지 화를 냈다. 무한의 시간과 노후를 투자해서 자신의 경험을 추출하고 정리했건만한 진지한 프리테이션 도중에 가벼운 일하나 스토리 따위나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이 컨퍼런스 주최자에게 제출한 발표 개요에는 항상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라라든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저지하지 말라는 무겁고 원론적인 충고가 가득했다. 클라인은 말했다. 우리는 그런 슬로건이 공장을 닫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에 비하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단호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화 중에 하나다. 역학 관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니,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어리석고 고집불통으로 그리고 싶은 게 아니다. 한번 그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라. 당신은 수정만 빗땀을 쏟아부어서 완성한 연구 결과를 여에게서 멋들어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당신의 목적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성한 복잡한 구조물을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이 쌓아올린 지식의 건물은 근사하고 완벽하다. 그런데 갑자기 클라인의 회사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당신이 세운 건물벽에서 벽돌을 몇 개 꺼내서 그것이 당신 업적의 축소판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주려고 한다. 맙소사,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가? 문제는 그 웅장한 건물을 9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의 온도는 기껏해야 벽돌 몇 개를 보여주는 것뿐이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붕에서 벽돌을 빼낼 수는 없다. 항상 그 의사소통의 통로를 열어두어라. 당신의 동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노스트롬의 관리자라고 치자.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노스트롬의 좋은 훌륭한 고객 서비스는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다라고 적혀 있다.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관해서 설명할 때 당신은 우스갯소리를 삼아서 메이시 백화점에서 산 선물을 기꺼이 포장해주는 너디에 가는 스토리를 언급했을지도 모른다. 클라인의 회사에서 나온 익살꾼들은 당신의 포장 스토리를 도와주려고 했을 뿐 당신의 결론을 지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스토리는 지식의 저절로 물리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사실 스토리는 석세스 법칙의 거의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스토리는 거의 늘 구체적이며 대부분 감정을 고조시키고 의외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는 단순한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다. 훌륭한 스토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스토리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반영해야 한다.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을 세워놓고 연결 플롯 스토리를 떠드는 장군은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 스토리는 사람들을 고무시키고 자극하는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힘을 통제하기 위해서 풍부한 창의성을 발휘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삶이 만들어내는 훌륭한 스토리를 포착할 준비만 갖춰두면 되는 것이다. 스토리.